여자 옷을 남자가 만들면 안 돼. 왜냐면 남자가 여자 옷을 만들면 그건 그냥 지가 볼 때 이쁜 걸 만드는 거야. 왜 여자가 새를 통째로 얹고 다녀야 되는데 여자한테 무거운 모자를 씌워준 건 아예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1883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샤넬은 장돌뱅이 아버지와 철없는 어린 소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에 엄마가 사망하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죠. 그게 바로 오바진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녀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던 거죠. 거기서 얼마 정도 자란 샤넬은 카페 로통드에서 가수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우면서 동시에 바느질을 배우면서 그 수선 같은 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돈 많은 귀족 에티엔 발장이었는데 그 에티엔 발장의 애인이 돼서 그의 성에서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샤넬은 그 상류사회 여성들의 삶을 보게 되죠. 그들의 굉장히 몸을 옥죄는 패션들을 보게 됩니다. 새 한 마리가 통째로 얹혀져 있는 모자, 그리고 꽉 재는 코르셋, 그리고 펑퍼짐하고 정말 폭이 넓고 긴 치마. 근데 이제 그 승마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입고 승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서 말 위에서 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샤넬은 정말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게 무슨 바보 같은 옷이란 말인가. 그래서 자기는 남성 승마복 바지를 주문해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입고서 말을 탑니다.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라는 곳은 여자들이 바지를 입으면 체포돼서 경찰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샤넬은 그러니까 반항하였던 셈이죠. 그렇게 에티엔 발장과 지내다가 샤넬은 영국인 아서 카페를 만났는데 보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이 남자는 정말로 매력적인 그런 영국인이었습니다. 돈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애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샤넬은 처음에 모자 가게를 차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파리에다가 자기의 샵을 차리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샤넬의 모자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샤넬은 백화점에 가서 남성 모자를 사다가 그 남성 모자를 개조해서 단순하면서 아름다운 여성 모자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서카펠과 한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는데 아서카펠이 1919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샤넬은 굉장히 그 충격을 받죠.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서카펠의 경우에는 샤넬에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샤넬의 삶과 또 샤넬의 어떤 그 지적인 그런 교양과 또 그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도와줬던 그런 이제 아버지 같은, 나이는 5살 차이인데 아버지 같은 그런 남자였기 때문에 샤넬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샤넬은 1920년대는 그 실망해 있던 샤넬을 일깨워준 미시아 세르트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성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 유럽의 사교계의 꽃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미시아 세르트를 따라서 샤넬은 1920년대에 굉장히 많은 예술인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 샤넬은 이렇게 주고받는 걸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사업이 이미 자리가 잡혔고 상당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샤넬은 예술가들을 굉장히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세계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러시아에서 망명 나온 드미트리 대공은 러시아 왕족으로서 샤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선물해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향수 샤넬 넘버 5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미트리 대공과의 교류, 그리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준 샤넬은 그 러시아 향수 개발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향수는 최초의 알데히드 향수였습니다. 이제까지 향수는 그냥 꽃향기였어요. 장미향기, 라일락 향기, 라벤더 향기 이런 그냥 꽃향기였는데 당시 그 샤넬의 넘버 5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향이라 그러죠. 사향이라는 그 동물 채취액 부터 비롯해서 식물로부터 채취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만든 무려 80가지의 그 성분들이 합쳐진 그런 향수였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차별화된 그런 향수였죠. 근데 샤넬이 왜 그 향수를 좋아했느냐? 그 이유는 정말 샤넬이 반항하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샤넬은요, 그 이전까지 꽃향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자가 꽃병이야? 이런 생각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이 무거운 모자를 보면서 왜
여자가 새를 통째로 얹고 다녀야 되는데 여자한테 무거운 모자를 씌워준 건 남자들이 여자한테 아예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반항심이죠. 그런 생각을 한 거랑 똑같아요. 왜 여자가 몸에 꽉 조이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코르셋은 왜 입어야 되는데, 저렇게 치렁치렁한 드레스는 왜 입어야 되고, 저렇게 불편한 옷을 왜 남자들이 여자한테 입혔는데, 여자가 그냥 꼼짝 않고 인형처럼 살라는 거 아니야? 이런 반항심. 저는 그러한 그 반항심이 바로 샤넬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 그리고 특별히 그 세계적인 사람이라는 건 그가 만든 부와 명예 이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샤넬은 여성의 몸을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을 생각할 때 그 페미니즘은 여성의 이 마음, 여성의 뇌를 변화시킨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샤넬은 그 이전에 먼저 여성의 몸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현대 여성들이 입고 있는 이러한 옷들, 제가 입은 이러한 옷도 모두 다 샤넬이 시작한 거죠. 그 샤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여자 옷을 남자가 만들면 안 돼. 왜냐면 남자가 여자 옷을 만들면 그건 그냥 지가 볼 때 이쁜 걸 만드는 거야. 근데 여자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자도 자유롭게 활동해야 돼. 여자도 일해야 돼. 여자도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샤넬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여자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샤넬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파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핸드백을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다녔는데 핸드백에다가 체인을 달아주고, 그리고 여성 수영복도 만들고 스포츠웨어도 만들고 그런 많은 것들을 만들죠. 그리고 옛날에 블랙은, 검정색은 이 하층민의 옷이었는데 샤넬은 리틀 블랙 드레스를 만들어서 계층 어떤 그 구분, 차별 이런 것들에도 확실하게 반항을 합니다. 결국 샤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샤넬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행한 여성이었습니다. 샤넬이 이제 꽤 나이 먹어서 죽었는데 그 때까지 정말 어린아이들을 예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거죠. 보이와 아서 카페가 연인으로 지낼 때 낙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세계 최대의 가부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공작이 샤넬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구원을 했는데 결국 샤넬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공작한테는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는데 샤넬은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결국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샤넬이 계속 자기 일에 더 매진하고 그랬던 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하튼 그 샤넬이 갖지 못했던 것들, 샤넬이 끝까지 부러워했던 것들, 그러니까 가족, 아이들, 또 뭐 손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샤넬이 워낙 멋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샤넬을 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느냐? 그는 남성에게서 불을 훔쳐내서 여성에게 준 프로메테우스다. 그럼 그 불은 뭐냐? 바로 남성이 누렸던 그러한 그 활동, 신체적인 자유였습니다. 그거를 샤넬이 만든 여성의 옷들은 다 남성복으로부터 하나씩 둘씩 차용해서 만든 던 거죠. 그래서 샤넬은 1971년에 80세가 넘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70세 이후에도 다시 복귀해서, 그러니까 샤넬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스위스에 가서 한 10년을 망명을 하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니까 70세예요. 근데 그때 다시 또 재개합니다. 와서 이렇게 파리 와서 보니까 이게 웬걸? 남자들이 또 여자 옷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샤넬은 다시금 샵을 오픈하고 직원들을 부르고 자신의 스타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 한 번 더 화려하게 재기해서 우리 현대 여성들을 위한 편안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준 그런 분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낸 책 정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가브리엘 코코 샤넬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딛고서 일어나서 호기심과 또 반항심과 그리고 자존심과 그런 아주 그 짱짱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동시에 여성에게 자유를, 그리고 일을, 새로운 삶을, 가치관을 가져다 준 여성, 정말 멋진 여성 아닙니까?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제가 낸 책 정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 라는 책 속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